BOA 분석인데요. 주식을 팔아야 되냐, 그럼 사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지난주 얘기했던 부분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다시 뭐 BOA가 이번에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들은 이미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한번 더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는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시고 좋은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걸 좀 좁혀서 하원까지는 가지 말고 상원과 누가 대통령이 되냐, 요 조합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그리고 바이든이 했을 때 공화당이 되느냐, 민주당이 되느냐, 트럼프가 됐을 때 공화당이 되느냐, 민주당이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미래의 속도는 달라진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속도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어요.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이제 저희 연구소의 예측을 여러분들이 뭐 따르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지만 여러분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지만 저희 연구소의 연구치를 가지고 예측치를 가지고 봤을 때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상승으로 가는 데까지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상원을 차지하냐에 따라서 속도적인 측면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속도는 뭘 의미한다고요? 타이밍을 얘기한다. 예,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장을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들어갔을 때 계속 끌고 가기를 원하는데 그 끌고 가는 과정 가운데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실 분들은 이 부분들에 대한 속도, 타이밍을 잘 계산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라고 했을 땐 역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바이든이 되고 민주당이 상원이 됐을 때, 또 하나는 트럼프가 되고 공화당이 상원이 됐을 때. 근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이 되고 이제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했을 때가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시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루 웨이브라고 얘기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블루 웨이브. 바이든이 승리하고 상원을 민주당이 탈환하는 거. 상원은 이번에 30%가 다시 물갈이가 됩니다. 블루 웨이브가 됐을 때 명확한 사실은 세금이 강화된다는 거.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과 민주당은 계속해서 세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어요. 세금 폭이 굉장히 커요. 작지 않아요. 지금 21%의 법인세인데 28%까지 올린다고 얘기하고요. 거기에다 부가적으로 해외 자산을 두고 있을 때 세금까지 하면 뭐 최대 뭐 30몇 %까지 쭉 오른다고 하니까 개인들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세금적인 측면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지금 트럼프는 세금을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해외 자산을 국내로 들여올 때도 한 번에 리밋을 줘서 세금을 면제도 해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든이 지금 세금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대신에 세금을 인상하는 대신에 어떤 조치들이 있냐면 일단 경기부양책이 있잖아요. 지금 공화당과 트럼프와 바이든이 5차 경기부양책을 가지고 지금 줄다리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원하는 금액이 훨씬 커요. 2조 2천억 달러. 처음에 공화당은 3천억 달러를 얘기했어요. 거기서 끌어올려가지고 1조 6천억, 1조 8천억까지 끌어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원하는 2조 2천억 달러에 비하면 모자라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민주당은 지금 더 많은 돈을 앞으로도 계속 뿌리고 싶고 계속 뿌려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트럼프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블루웨이브의 상황 가운데 진입하게 되면 뭐 경기부양책,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소비가 개선되겠죠. 소비가 개선되어지면서 소비가 활성화되어지면 기업 이윤도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다 이제 공부했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지게 되면 세금을 많이 걷는 대신 그 세금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뭐 두 가지 중에 하나 얘기했죠. 일자리를 늘리고 또 하나 최저임금을 올린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은 소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선순환 되어지는
그런 분위기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블루 웨이브가 됐을 때는 경기가 확장되겠다. 그래서 훨씬 더 나은 측면이 있겠다라고 보는 시나리오가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이제 주식시장으로 본다면 어떤 기업들이 이제 강세 국면에 갈 수 있겠느냐. 서너 대까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신생에너지, 첨단산업, 자동차, 통신, 은행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조금 뭐 더디거나 늦게 가는 것들은 헬스케어, 대형 기술주, 교육, 미디어 이런 것들을 BOA가 꼽았거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패자로 생각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뭐 BOA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이든의 공약을 볼 때 그린 뉴딜, 환경, 건강, 오바마 케어 이런 것들을 다시 뭐 살리고 하니까 뭐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헬스케어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달러는 뭐 약세가 되겠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바이든은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겠다, 전체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불확실성은 좀 줄고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달러는 안정감 있게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지면 달러는 이제 하향 국면에 있고 유동성을 더 공급하게 되면 또 재료 금리를 쭉 끌고 가게 되면 결국에는 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파란색이 됐을 때는 안정감 있게 달러 약세. 그럼 유가는 강세겠죠. 왜요? 엘리베이션이 되면 경기 확장이 되어지면 공장이 돌고 뭐 선순환 구조가 가니까 기업이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당연히 뭐 원유 생산량은 늘 수밖에 없고 원유를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원유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건 뭐냐면 원유 강세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전에 100불의 신화를 다시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나아진다. 요 정도의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정도가 돼야 원유 시장도 회복될 수 있다. 요 정도의 국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케이스는 뭐냐 하면 바이든이 승리하고 상원이 공화당이 됐을 때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짝을 이뤘을 때는 디플레이션. 네, 갈등이 심화되겠죠. 정치적으로 견제가 굉장히 강할 거예요. 트럼프의 기조와 공화당의 기조를 지금까지 4년 동안 봐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견제가 굉장히 강화되겠죠. 그래서 민주당의 부양책들을 저지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경제성장, 뭐 기업의 실적, 금융시장 이런 것들이 더디가거나 약세 국면에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락 조정 혹은 더디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시간적인 측면에서 딜레이 타임이 걸리는 거죠. 상승으로 가더라도 계속해서 플럭추에이션이 뭐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은 주저앉고 오르고 주저앉고 오르고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요 조합은 상당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뭐 트럼프가 되고 공화당이 됐을 때 요 조합도 나쁘지 않다. 근데 요 파란색 조합보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에 따르면 두 번째로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승 탄력은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파란색보다 이런 이제 공화당의 짝이 되었을 때 좀 약점은 아무래도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좀 더 굉장히 심한 강도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좋은 시나리오 친 게 아닌가. 아무래도 트럼프의 성정상 강력한 밀어붙이기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공화당도 그걸 원하고 있고 하니까 두 팀이 짝을 이뤘을 때는 내년에 미중 전쟁 때문에 확실히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미국 시장보다는 한국 시장이 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일단 한국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잖아요. 주가가 반등을 했죠. V자 반등. 뭐 행간에는 3,000까지도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2,600, 3,000 간다. 곧 있으면 뭐 3,500 나올지도 몰라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미중 전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사이에 있는 한국은 좀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뭐 트럼프가 계속 협박하잖아. 이번에도 그 미군 뭐 이건과 관련돼서 뭐 어떤 조항을 뺐다 그러잖아요. 감축하지 않는다 뭐 이런 뭐 이 상태를 유지한다. 그 문구였을 거예요. 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문구를 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협박이죠. 너희들이 돈 더 안 내면 우리는 언젠가 엑스트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시그널을 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트럼프는 공화당과 더불어서 한국에게 얘기하겠죠. 어느 쪽을 선택할래? 중국 선택할래? 한국 선택할래? 이런 것들에 대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쪼아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렵겠죠. 우리 팀들이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대선에 되고 나서 1년이 안 된 사이에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전부 다 외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미국에 투자해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기억 나실 거예요. 미국에 투자하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현대기아차 미국에다 연구소 세우고요. 삼성도 연구소 세우고요. 롯데는 아예 거기다 몇 조를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멕시코의 공장이 거의 완공되는 시즌에 트럼프의 협박에 못 이겨서 미국에 다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압박들이 앞으로 미중 전쟁이 벌어지면 다시 재현될 수 있죠. 누구를 선택할래?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하는 거예요. 중국이 좋아 미국이 좋아. 그러면 그런 압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시장들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라고 봤을 때는 이 조합이 상승 탄력은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네 번째 조합도 두 번째 조합과 요 두 조합과 비견될 만큼 나쁜데 그래도 바이든과 공화당 조합보다는 트럼프와 민주당 조합이 그래도 좀 낫다. 스태그네이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역시 이것도 이제 갈등이 증폭되겠죠. 그리고 바이든과의 지속적인 싸움들 이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요 첫 번째 바이든과 공화당 조합은 확률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요 조합을 빼놓고 이 세 가지 조합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승리하고 상원이 공화당이 되어지고 트럼프가 승리하고 상원이 민주당이 되어지고 뭐 이런 가운데 전체적으로 시간의 부침은 있겠지만 상승 기조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 하면 3번과 4번의 조합, 세 번째와 네 번째 조합. 그러니까 트럼프 승리 상원 공화당, 트럼프 승리 상원 민주당 이렇게 됐을 때는 기술주 대형주 그리고 성장주 이런 것들 더불어서 확실한 펀더멘탈이 있는 것들에 베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크게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조정 시나리오와 그리고 상승 시나리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상승할 것이라는 시나리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것들을 좀 더 작게 네 가지로 구분해보면 요 시나리오가 된다. 조합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달라지는데 첫 번째 바이든과 공화당 조합 빼고는 어쨌든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딜레이 타임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조합은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가장 좋은 건 두 가지 바이든과 민주당이 되든지 트럼프와 공화당이든지 요 구조가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상승폭이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얘기해 보면 논리적 가능성까지 본다면 조정을 계속 받고 떨어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시간의 딜레이 타임은 있겠지만 상승 기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